주식회사 아실 유거상 대표라고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가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60일 정도의 신고를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30일로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거래가 되는 건들은 중개사님이 실거래가 신고를 빨리 하시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사람들이 어디를 사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도 사람들이 과연 어느 동네 어느 단지를 계속 사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많이 산 단지들이 지역별로 어디이고 실제 올랐느냐를 매 주별로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시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실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하단으로 조금만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왼쪽 편에 많이 산 아파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많이 산 아파트라는 항목은 뭐냐면 클릭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가운데에 지역은 전국 단위로 표시가 되고 전국에서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어느 아파트 혹은 지어진 아파트 말고 어느 분양권이 거래가 많이 되었는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이 거래된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는 컨텐츠가 거래 잘 되는 아파트 혹은 많이 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전국에서 2020년 5월 1일부터 그리고 2020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7월 31일까지는 그냥 7월 6일, 오늘 녹화 날짜가 7월 6일인데 7월 6일까지 집계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위를 보시면 무등산 자이 어울림 1단지라고 되어 있고 동기간 거의 5월, 6월 그리고 7월 초죠. 지금 7월 6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거의 2달 상간 동안에 486건이나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단지 제목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왼쪽에는 무등산 자이 어울림 1단지라는 아파트인데 왼쪽에 보시면 파란색 선만 그어져 있고 특별히 아래에는 실거래가가 파란색으로 매매 4억 8,360 11층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매매만 있고 전세는 없는 경우에 대부분 분양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 무등산 자이엔 어울림 1단지 아파트, 그 아래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2022년 9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만 봐도 우리가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분양권이다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2022년 9월 예정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는 아파트인 상태가 아니라 2022년 9월부터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의미하니까요. 지도를 한번 이렇게 눌러서 항공지도를 눌러서 한번 보실 경우에는 아까 보셨을 때는 보시면 그냥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형태였지만 지금 현재는 뭐 빌라나 단독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이 구역에 2022년 9월에 들어오는 아파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상태인 무등산 자이엔 어울림 1단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무등산 자이 어울림 1단지는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분양권인데요. 광주광역시는 사실 6.17 대책 이전 이후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광주광역시의 부동산 경기는 좀 다운된 상태입니다. 다운된 상태인 거는 너무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동네인 봉선동의 대장 아파트들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 혹은 보합 추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광주광역시의 분양권 상태인 아파트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거래됐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제가 먼저 좀 답을 내려볼게요. 먼저 정부가 6.17 대책뿐만이 아니라 앞선 대책에서 지금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때까지 전매를 금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분양권 상태인 우리가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이제는 샀다 팔았다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등산자의 어울림 1단지는
정부의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전매가 6개월이 적용됐던 물건이고, 그 전매가 풀려서 이제는 샀다 팔았다 하는 거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분양권인 겁니다. 자, 그러면 분양권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시나요? 보통은 계약금 10% 정도 내 돈을 내놓고 거기에 우리가 적정한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죠. 그리고 중도금은 어떻게 하죠? 중도금은 보통 대출을 일으켜서 우리 돈이 아닌 돈으로 끌고 나갑니다.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계약금과 프리미엄이라는 아주 심플한 구조로 언제까지 갈 수 있냐? 광주에 있는 무등산자이 어울림 1단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9월까지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중요한 점이 있냐면, 현재 정부의 6.17 대책에서 가장 강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종부세 부분일 거예요. 특히나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를 했을 때 6억이라는 허들을 없앰으로써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규제가 실질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양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지역에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사용이 되지만,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안, 즉 보유하고 있는 동안의 보유세 개념에서는 주택수에서 빠지게 되죠. 실제 주택이 아니니까요. 따라서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담스럽지 않은 형태의 상품이 이런 분양권 형태인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국의 2위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 힐데스하임이라는 아파트, 즉 아파트가 475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차트만 나타나는 걸 봐서는, 매매가만 있다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분양권이죠. 보통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서는 매매 거래도 있고 전세 거래도 있고 월세 거래도 있기 마련인데, 왼쪽을 보시면 파란색 매매 거래만 잔뜩 있고, 여기 보시면 내역을 보시면 2020년 6월에 계약 취소 건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회색으로. 여기 2020년 6월 30일에 매매 3억 2,590만 원에 23층이 거래되었다가 거래가 취소된 결과가 여기 실거래가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거래가 많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려다가 계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대부분 파기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부동산 상승기에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 아래서 보시다시피 23층도 계약 파기가 일어났고 29층도 계약 파기가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냐면, 국토부 실거래가에 실거래가가 잠깐 떴다가 갑자기 업데이트를 하면 실거래가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는 중개사님이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약이 파기가 된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가 취소되는 경우를 우리가 계약 파기로 보고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전국 2위의 탑동 힐데스하임이 굉장히 뜨거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에서 지도를 살펴보시면요, 탑동 힐데스하임도 아래의 지도에 보시면 2022년 11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아까 보셨던 광주의 분양권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분양권 상태인 아파트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3위도 한번 보시죠. 3위 417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효성 해링턴입니다. 자, 두정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586세대인데 왼쪽에 차트를 보시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주황색이 전세가 차트입니다. 보시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준공연월에 2020년 4월 건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1위와 2위는 분양권 상태, 즉 새 거를 바라보는 상태의 분양권이었고, 3위인 두정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조차도 지금이 녹화 시점이 7월이니까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4월에 입주한 거의 신축 아파트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시더라도 새 거가 될 분양권과 이미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거의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를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의 위치를 보시더라도 대부분 이렇게 두정역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즉 입지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만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6.17 대책에서 주요하게 규제하는 보유세라든가 그리고 분양권 전매에 대한 규제를 부분적으로 피하고 지역적으로 피해서 지금 들어간 지역들이 광주라든가 천안이라든가 그리고 청주는 물론 묶이긴 했지만은 그 전부터 이런 거래가 활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뭔 얘기냐면 청주라는 지역이 규제 지역에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양권이라는 상품 속성은 묶인 것과 상관없이 규제의 상당 부분 피해갈 수 있는 상품 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는 대부분의 상품 유형은 분양권이면서 입지가 좋으면서 비조정 대상 지역인 이런 곳들입니다. 실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6.17 대책에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상품을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실거래가를 토대로 거래량이나 실제 거래된 가격을 봐야 하는 주요한 이유는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 가격 대비 최근에 나오는 호가 수준이 과연 실거래 가격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에 따라서 이 시장이 상승 시장으로 가고 있는지 혹은 하락 시장으로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실거래가 내역을 살펴보셨지만 실거래가 내역 하단으로 두정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를 예로 들어서 하단에 네이버 평면도를 누르시면요, 네이버 부동산 화면으로 넘어가고 여기에서 매물 탭을 누르시면 최근에 실거래가를 매매 기준으로 다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84제곱미터가 비싼 거는 3억까지도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실거래가 내역으로 다시 넘어가시게 되면 최근에 실거래가 내역의 거의 최고가가 2억 8천 이런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적어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고 이 지역 시장이 이런 단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것보다 하위의 시장은 당연히 상승 기조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를 보시면 앞으로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원하는 지역 중 하나인 서울 부산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주 발빠르게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